네, 안녕하세요. 디오수학학원 원장 이대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시행되었던 신일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총 25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선택형 18문제랑 그리고 단답형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설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5명의 가족이 원형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이렇게 묶어두고 총 3명이 더 있는 거잖아요. 이 3명. 이것을 원에 안 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순열 돌려주면 3팩토리얼.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리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둘이 자리 바뀌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6 곱하기 12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4개의 숫자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복 순열이 되겠죠. 그렇죠? 자연수의 개수인 거니까 100의 자리는 0이 올 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먼저 10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거는 1, 2, 3 중에 한 가지니까 3가지가 될 것 같고 남은 거는 다 4가지씩 가능할 겁니다. 동시에 벌어지는 거니까 곱의 법칙 이용해 주게 되면은 48.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SHINIL에 있는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i가 양쪽 끝에 올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확률 P를 구하자면 전체 경우의 수를 일단은 구해야 되는데 6개의 문자 중에서 i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00 나누기 200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i가 양쪽 끝에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i랑 i는 이렇게 양 끝에 배열해 놓고 남은 4개 SHNL 4개는 그냥 배열해 주면 되는 거겠죠. 4팩토리얼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얘가 6팩이 분모에 있는 거고 그리고 4팩, 2팩이 분자에 있게 되는 거니까 약분 먼저 해주면 30이 남을 거고요. 그리고 약분 또 하면은 15, 그래서 15분의 1. 3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 4번 문제 볼게요. 정삼각형 모양 식탁에 남자 넷, 여자 둘이 둘러앉는다고 합니다. 여자가 같은 변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 친구들을 먼저 여기 그냥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여기요. 그러면 앉을 수 있는 게 여자 2명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리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리 바꾸는 거 2패. 그리고 남자 4명 그냥 앉혀주기만 하면 되겠죠. 네. 제가 여기서 사용한 개념이 어차피 회전해서 일치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자 둘을 먼저 그냥 요 자리건 요 자리건 요 자리 다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전하면 일치하게 되는 거니까 여학생 그냥 먼저 여기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남은 친구들만 배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2 곱하기 24 하면은 48.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0, 1, 2, 3, 4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만든 자연수를 크기 작은 것부터 나열할 때 300번째 오는 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한 자릿수부터 몇 개인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자릿수 1, 2, 3, 4밖에 없죠. 4가지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두 자릿수. 두 자릿수는 10의 자리에 0을 제외한 4가지 가능하고 1의 자리에는 5가지 가능한 거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20가지라고. 자, 3번 세 자릿수. 두 자릿수랑 마찬가지로 그냥 앞에 4개 올 수 있습니다. 0 제외한. 그리고 10이랑 1의 자리에는 5개씩 올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5 곱하기 5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00까지.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해서 총 124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자릿수 중에서 자, 일단은 선지를 좀 보면은 2000 얼마 시작하는 걸로 보아하니 1000 얼마짜리가 몇 개인지 300개, 합해 300개 입어서 적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그죠? 4자릿수 중에서 1 땡땡땡 시작하는 거. 자, 요거는 보시면은
천의 자리가 1로 고정된 거니까 여기 5, 5, 5 올 수 있겠죠? 그래서 125가지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총 여기까지에서 124가지랑 125가지가 있었던 거니까 총 249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땡땡 한번 가보죠. 5번. 20땡땡. 이거 5 곱하기 5 하면 25가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 25개 추가되는 거니까 여기서 총 274개가 누적이 됐을 거고요.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6번. 21땡땡. 이것도 마찬가지 25가지 나올 테니까 총 누적된 걸 보면 299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300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2로 시작하는 거는 제일 앞에 있는 거가 될 테니까 220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요 수에 해당하는 2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두 집합 x랑 y가 있는데요. x를 정의역, 그리고 y를 공역으로 한 함수, 그러니까 상수 함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 하나를 고른 거죠. 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보자면 함수의 개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1은 3가지, 2도 3가지, 3도 3가지, 4도 3가지가 되는 거니까 총 3의 4제곱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경우의 수가. 그렇죠? 상수함수가 되려면 1, 2, 3, 4 모두 A로 가거나 B로 대응되거나 C로 대응되거나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7분의 1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입니다. 한 학급의 안경 착용 여부 조사한 결과이다.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학생일 때, 여학생 중에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안경 착용한 확률, 안경 착용한 사람 9명이라고 하니까 17분의 9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부 확률 가장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독립인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독립이라고 하면은 사건 A랑 A의 발생 여부가 B에 영향 주지 않는다. 반대로 B의 발생 여부가 A에 영향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자, 문제 구하고자 하는 거 보겠습니다. A와 B 중에서 적어도 한 사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A 또는 B가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합의 법칙에 의해서, 아니죠, 덧셈 정리에 의해서 PA 더하기 PB 빼기 P A 교 B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이 지금 5분의 2. 그리고 이게 그 독립이라고 하니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 그래서 우리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모 15로 통분해버리죠, 그냥. 이 친구는 5가 될 거고요. 이 친구는 6이 되겠죠. 그리고 빼기 둘이 곱한 거 2 해주면 되겠습니다. 15분의 9가 될 테니까 정답 5분의 3, 3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까지는 그냥 시중 문제집 연습 열심히 했으면 어렵지 않게 다들 맞췄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지승 12를 만족하는 2 이상 자연수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에는 중복조합을 쓰려면 각각의 변수가, 그러니까 그 0 이상 정수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x, y 제시 2 이상 자연수라고 하니까 x를 그래 2개 있는 거에서 추가되는 거를 새로운 변수를 하자. y도 마찬가지로 2개 있는 거에서 새로운 변수 y 프라임, z도 마찬가지입니다. 2에서 z 프라임 이라고 하면 우리 이러한 변수화 시켰을 때 x 풀 y 풀 z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의 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우리는 플러스 6은 11 되는 거니까 이 값은 5 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변수 3개 합쳐서 5가 되는 거는 중복 허락해 5개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리는 3H5를 쓰면 되겠죠. 자, 계산하는 방법은 둘이 더한 거 빼기를 해서 7, C 뒤에 거 5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조합의 성질에 의하면 그냥 7C2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계산만 해주면 7 곱하기 6 나누기 1 곱하기 2에서 이거는 2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의 정답이 1번 되는 거고요. 10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의 23제곱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가보죠. 자, 9라는 거는요, 10 빼기 1로 볼 수 있습니다. 9의 23제곱을 보자면 10 빼기 1의 23제곱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이 2개짜리인 거의 전개식을 잘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 제가 말로 일단 설명할게요. 각 항들이 10과 마이너스 1의 곱의 조합으로 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제 주장은 뭐냐면 1000으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10을 3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항들은 애초에 1000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개만 일단 써보면, 이 녀석은, 자, 23, C, 23, 10만 23개 있는 거 더하기 23, C, 22, 12, 22개 있고 마이너스 1이 1개 있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다 보면은 분명히 23, C, 3, 12, 3개 있고 마이너스 1이 20개 있는 거, 23, C, 2, 12, 2개 있고 마이너스 1이 21개 있는 거, 아이고, 더하기 23, C1 곱하기 12 1개 있고 마이너스 1이 22개 있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1만 23개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주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을 3개만 가지고 있으면 다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나머지 발생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여기서만 나머지를 관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요 계산을 먼저 한번 해보죠. 자, 요 녀석은 23 곱하기 22 나누기 2죠.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21제곱인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1 나와요. 마베. 더하기. 요 녀석은 어차피 1이죠. 23 곱하기 10이니까 230.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잘 컨트롤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계산 먼저 해보면 여기 23 곱하기 11을 하면은 253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5,300 더하기 200, 둘이 계산 먼저 할게요. 29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25,071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1000으로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1000을 많이 묶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1000이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저 수가 1000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총 묶음이 엄청 많이 있는 거고 1000을 다 묶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5,071이 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1000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1000을 다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000을 총 26개만큼 꺼내게 되면 이 나머지가 더하기 26000을 취하게 되면은 이 계산이 929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화를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화라는 표현이 1000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려면 1000보다 작고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5번이 되는 거고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항계수의 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8C 0부터) (58C 56까지)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여러분들 58C 0 짝수 개수잖아요. 58C 56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게 2의 57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58은 빠져 있으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요게 네, 이게 그거구나. 짝수 개수 다 쓴 게 아니라 그 4의 배수만 쓴 거군요. 네.
그쵸? 이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파스칼 삼각형에서 그 조합의 성질이 좌우 대칭이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58C0이랑 58C58이 똑같은 거죠.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써볼게요. 이 녀석은 분명히 똑같은 거고 얘는 이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이거를 제가 푼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매끄럽지가 않은데 생각이 났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4의 배수잖아요. 일단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A가 58C0 더하기 58C4 더하기 점점점에서 되죠? 근데 이거랑 제가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써볼 건데 58C, 56은 58C2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A라는 걸 제가 순서 바꿔서 뒤에 것부터 써보면 얘가 58C가 돼요. 그 다음에 58C, 52는 58C6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가다 보면은 이 녀석은 58C, 54 그리고 이 녀석이 58C, 58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그냥 더해버리면 모든 짝수개수들이 다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A가 2개는 짝수개수에 아까 썼던 것처럼 이게 57제곱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A 값은 2의 56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밑이 4인 로그 취하라는 거니까 따라서 로그 4의 해는 로그 4의 이게 지금 4의 28제곱 쓸 수 있으니까 28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정답이 그 3번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흰 공 4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때 2개 모두 흰 공이거나 2개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라고 해요. 간단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거죠. 이런 시행을 했을 때 둘 다 흰 공인 사건은 4개 중에 2개 고르는 걸로 나오게 될 거고요. 둘 다 검은 공인 사건은 3개 중에 2개 고르는 사건 확률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분모가 7, 6 나누기 1이니까 21분의 분자에 들어가는 게 6 더하기 3 하면 9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7분의 3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5명을 일렬로 세운다라고 합니다. 이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게 될 확률. 자, 일단은 일렬로 세우는 모든 경우에서는 10명 그냥 일렬로 배열을 하는 거니까 10획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남학생과 여학생 교대로라고 하면은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남학생 시작해서 여학생 끝나는 경우랑 여학생 시작해서 남학생 끝나는 거. 그렇죠? 이게 어쨌거나 남학생이 동그라미 있을 때 여학생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은 얘가 뒤에 있거나. 그렇죠? 여학생의 그냥 5개에 대한 배열이 2가지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남학생 먼저 배열하는 거는 5팩이 되겠죠. 그렇죠? 여학생 배열 5팩이 되는데 요게 상황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팩 먼저 약분시켜주게 되면은 얘가 6, 7, 8, 9, 10이 되겠죠? 5팩이 120인 거 한번 이용하게 되면은 5팩이랑 60 약분하면 여기에 2가 남아요. 그죠? 이 두 개 또 8 약분하게 되면은 여기가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분모에는 7, 2, 9, 126 되죠? 이렇게 분의 1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이 3번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독립이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1 그리고 합사건이 20분의 1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PA가 PB보다 클 때 PA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별게 아닌데 그냥 이 녀석은 PA 더하기 PB 빼기 10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PA를 그냥 X라고 하고 PB를 Y라고 할게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이 이항시켜주게 되면은 X 더하기 Y가 20분의 13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곱한 게 또 10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곱사건이죠. 그러니까 동시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1이다라는 건 PA 곱하기 PB가 10분의 1이죠. 왜? 독립이니까. 자, 그러면은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어떤 방정식을 만들 건데요. D제곱 마이너스 합이 20분의 13인 거니까 20분의 13D. 곱이 10분의 1인 거니까 10분의 1. 요거의 해로서 우리 X랑 Y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변에 20을 곱해서 정수로 좀 바꾼 다음에 푸겠습니다. 요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4, 5 그쵸?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4t-1 5t-2는요. 그쵸? 따라서 t값이 4분의 1 또는 5분의 1 나오게 되는 건데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PA, X가 더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 큰 값을 5분의 2입니다. 큰 값인 요 5분의 2, 요게 이제 X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정리의 활용이죠. 자, 8창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여기에 각 항은 x제곱과 마이너스 x분의 a의 어떤 곱의 조합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총 뽑히는 개수는 얘랑 얘 합해서 7개가, 7개가 뽑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8창이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요게 5개 뽑히고 2개 뽑히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0차, 2차가 분모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75 곱하기 x제곱을 5개 뽑고요. 마이너스 x분의 1을 2개 뽑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75는 7, 6 나누기 1이니까, 그죠? 21 나오겠습니다. 얘 제곱하면 x 제곱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84, x 8제곱, 그래서 개수는 84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15번 정답 4번이고요. 16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개수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의 수를 택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배열하는데, 자, 가조건. 자연수가 돼야 한대요. 5자리 자연수. 그리고 0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네.
0이 없는 것부터 하면 0이 뭔가 기준점 될 것 같으니까 그죠? 0으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0이 0개. 잠시만요. 0이 0번 들어간 거는 1과 2로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쵸? 각 자리에 1, 2 두 개씩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2에 5 곱해서 32개. 0이 1개. 0이 한 번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0이 들어가 있는 자리를 보자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맨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5자리 자연수가 돼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하나, 1111, 4개 중에 하나가 0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골라줍시다.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줘. 그럼 0을 대표해서 그냥 일단 써버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거에는 이제 1, 2로만 구성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냥 2에 4지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4 곱하기 16인 거니까 얘는 6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0이 2개. 근데 여러분들 0이 2개인데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자리가 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일단 0은 여기 올 수 없죠. 그렇죠? 0이 올 수 있는 자리가 보시면은 여기 1000의 자리에 온다면은 여기 10의 자리나 1의 자리에 와야 되고 0이 만약에 여기에 온다면 무조건 1의 자리에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0으로 가능한 자리만 먼저 보자면 0, 0 이렇게 되거나 0, 0 아니면 0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고요. 0을 먼저 넣는다고 하면은 남은 자리에는 각각 그냥 1, 2만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해서 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0이 여기 있다 해보자. 남아있는 여기 자리에는 각각 2가지씩 발생하는 거잖아요. 2가지. 그렇죠? 네. 그래서 2에 세제곱 해주면 될 것 같아요. 3, 8, 24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32와 64 더하면 96이고요. 96이랑 24 더하면 120. 그래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17번 문제에 이어서 보도록 하죠. 두 테니스 선수 A와 B가 경기를 하는데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라고 해요. 7전 4선승제 경기를 하는데 5번째 경기에서 승부가 결정될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5번째 경기에서 승부 결정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류해보면 A가 우승할 수도 있고 B가 우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가 우승. 자, 그러면은 4번째 경기까지는 3승 1패가 돼야 하겠고요. 그 다음 5번째에서 A가 딱 이겼을 때 5번째에서 승부가 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4번째 경기까지. 그리고 5째 경기에서 A 승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독립시행의 확률 써주면 되겠죠? 3승 1패 했다는 건 4번 중에서 3번이 이겼어. A가 1 확률이 3분의 A가 되는 거니까 3분의 A의 확률이 3번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 확률 지겠죠? 한 번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5번째에서 A가 이겨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 확률로 벌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A의 우승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B가 우승하는 거. 4번째 경기까지 B가 3승 1패 하면 되고 5번째 경기에서 B가 이기면 되는 거죠. 똑같이 한번 써보면 4번 중에서 3번 일어났다. B가 이기는 게 A가 질 확률 되는 거니까 3분의 1의 확률이 3분의 2의 확률로 한 번 지겠죠. B가 한 번 벌어져요. 그 다음에 5번째 이겨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덧셈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분모는 어차피 3이 총 5개 있을 거예요. 분자에는 4C3 공통 있으니까 4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분자는 16개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분자가 1개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8이랑 3의 5제곱 약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7분의 8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정답이 그래서 2번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부터 12까지 숫자가 적힌 12개의 박스에 흰 공 5개, 검은 공 7개를 박스당 하나씩 담으려고 한대요. 그죠? 흰 공에 담긴 숫자가 홀짝 홀이 되도록 박스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 예시가 지금 흰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색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투명한 게 흰 공입니다. 흰 공. 그죠? 그래서 홀짝, 홀, 그죠? 1, 4, 5, 6, 9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도록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에 따라서 어차피 숫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흰 공이 그냥 있어. 앞에 검은 공이 몇 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첫 번째 흰 공의 번호가 부여된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앞에 1개 있으면 검은 공이 1개고 그 다음에 흰 공이 있는 거니까 2번 되겠죠? 앞에 검은 2개 있게 되면은 1, 2, 3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요 녀석의 번호는 그냥 일단 먼저 배열해 놓고 앞에 검은 공의 개수에 따라서 컨트롤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앞뒤 사이사이 공간이 총 여기 잠시만요. 앞뒤 사이사이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여기 앞에 맨 앞에 들어가는 검은 공 개수를 여기에 들어가는 걸 x1번이라고 하고요. x1개만큼 하고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걸 x2개,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는 게 x3, 여기에는 x4, 여기에는 x5, 여기에는 x6라고 한번 해보죠. 자, 검은 공을 몇 개씩 넣는지에 따라서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홀수가 돼야 돼. 앞에 여기 짝수개면 되는 거 아닌가? 예? 짝수개 있어야 돼. 그쵸? 그 다음에 홀수 번호 부여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짝수라며. 그럼 연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얘가 3을 받았다라고 하면 얘가 뭐 4가 되거나 아니면 뭐 6이 되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짝수개면 돼요. 마찬가지로 짝수개면 됩니다. 0 포함이죠. 짝수개. 네, 짝수개. 자, 근데 합해서 총 7개가 되어야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럼 짝짝짝짝만 있으면 여기 마지막에 무조건 홀수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요거를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짝수인 거는 제 생각에 2K1으로 치환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K2, 마찬가지로 2K3, 그리고 요거를 2K6 더하기 1로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홀수인데 우리 요 변수가 0 이상이길 바라거든요. 그쵸? 홀수인 1, 3, 5, 7, 9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2K6 더하기 1꼴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0 이상 정수로 다 모든 홀수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전부 다 더했을 때 총 검은 공 개수가 7개였으니까 7이 돼야 하거든요. 그쵸? 그럼 1 이항시키고 나눠주게 되면은 요 녀석이 그쵸? 1 이항하고 2 나누면 3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6H3으로 가볍게 풀릴 것 같습니다. 둘이 더한 거에서 1 빼면은 8C3이 되겠네요. 그죠? 요 값은 8, 7, 6 나누기 1, 2, 3이 되므로 약분하게 되면은 56. 그래서 객관식 마지막 18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넘어가 볼게요. 소답형 1번. 제가 지우개를 한번 갈고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는데 공사 인해서 X표 표시한 지점을 지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분류만 잘하면 돼요. A에서 B까지 감에 있어서 요 점을 지나서 가거나 요 점 지나서 가는 거로 분류만 하면 되겠죠. 자, C1, C2. A에서 C1 지나서 B까지 가는 거. 근데 요거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 A에서 C2 찍고 B 가는 거. C2까지 갈 때는 요게 1 곱하기 3짜리가 되잖아요. 그죠? 4팩 나누기 3팩. 또 C2에서 B까지 갈 때는 4 곱하기 1짜리가 되죠. 그래서 5팩 나누기 4팩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4, 5, 20. 둘이 더하면 21이 되겠죠. 간단하고요. 2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근데 뒷자리는 앞자리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110 있다고 하면은 맨 뒤에가 6이래요. 근데 뒷자리는 앞자리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A, B, C 있을 때 이렇게 순서가 고정되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중복조합 하면 되잖아요. 0부터 6까지 다 가능한 거니까 각 자리에는 0에서 6까지 7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해서 3개 뽑으면 돼요. 그러면 작은 것부터 너 A, 그 다음에 너 B, 그 다음 너 C. 다 똑같아? 그냥 A, B, C에 넣어.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골라주는 게 총 7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만 뽑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둘이 더한 거 빼기 하면 9C3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그래서 84라고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확률이구나. 전체 경우가 84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두 번째 시도만에 풀 수 있을 확률을 구하라고 해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는 틀려야 되는 거잖아요. 84분의 83의 확률이 틀릴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시도할 때는 굳이 저희가 썼던 거 또 쓰지 않겠죠? 83분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84분의 1이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각뿔대의 각 면을 칠하는 6가지 색으로 방법을 구하라고 하는데
옆면이 합동인 거니까 옆면에서 이제 원순열 잘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윗면과 아랫면은 서로 구분이 되는 거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먼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열까지 해주죠. 요게 윗면과 아랫면 칠하는 경우 남은 4개의 색을 옆면에 배열할 건데 회전하면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4개를 원에 배열하는 거랑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3팩이 되겠죠. 30 곱하기 6 하면은 180이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4번 이해하는 게 이거 그거구나. 합기체 법칙. 합기체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더하는 걸 여기로 꺾어서 12C9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끝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쓴 게 12C10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꺾여가지고 12C11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는 빠져 있으니까 전체 구하고자 하는 걸 다시 써보면 12C9, 12C10 더하기 12C11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게 1이죠. 1이고 1입니다. 총 3을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거는 그 둘이 더하면 그 가운데 아래로 가는 거잖아요. 13C10 이거는 그냥 12라고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가보죠. 13, 12, 11 나누기 1, 2, 3 약분하면은 26 곱하기 11이니까 286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계산이 286 10이랑 3 빼면 9가 나옵니다. 더하기 9 해서 이게 295가 되겠네요. 간단하고요.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빈칸에 A, A, B, C, D를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도록인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문자 A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체 경우에서 A가 이웃한 경우를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경우. 그냥 이거 A, A, B, C, D 일렬로 나열하는 건 똑같은 거죠. 끝났나? 이게 그러면은 360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A끼리 이웃.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A끼리 이웃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어요. 그죠? 대표해서 A 그냥 여기서 써놓을게요. 남은 문자 B, C, D는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되겠죠? 7 곱하기 24니까 이게 168? 네. 그러면은 우리 빼주면 192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2개 택할 때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먼저 구해보자면 이거 써드릴게요. 공집합 아닌, 그렇죠? 원소가 4개짜리인 거니까 2의 4제 곱하는 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될 텐데 하나 빼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시행을 한 거냐면은 2개 택하는 시행을 한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15C가 되겠죠. 이거분에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의 진 부분집합이 될 확률. 근데 뭐 부분집합이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2개 고른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두 개를 골랐는데 그 두 개가 이런 포함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 중에서 두 개 골랐는데 그 둘마저 포함 관계 성립하는 이런 경우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넘버 오브 x가 1일 때. 그러니까 얘가 한 개짜리일 때죠. 한 개짜리일 때. 한 개짜리인 거는 A만 있거나 B만 있거나 C만 있거나 D만 있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얘인 케이스가 4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골라주고 그 다음에 Y는 걔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X가 이렇게 있었어. Y는 걔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죠. B, C, D로만 이루어진 경우를 세주면 될 것 같은데 이에 세제곱 되겠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B, C, D 중에서 다 안 가져가는 케이스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렇죠? 네, 그럼 4 곱하기 7이니까 28가지. 넘버 오브 x가 2일 때 자, 그러면 x가 원수 2개짜리인 집합이 되는 거니까 x가 들어갈 수 있는 거, x가 될 수 있는 게 4개 중에 2개 고른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는 x가 a, b 대표해서 뽑았어. y는 그거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이따 치고 남은 c랑 d에 대해 조사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케이스 빼줘야 된다고. 6 곱하기 3은 18. 그렇죠? 넘버 오브 x가 3일 때. 이때는 x가 될 수 있는 게 4시 3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개짜리라고 하면은 그 y는 무조건 전체 집합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를 쓰겠습니다. 네, 이래서 지금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걸 다 더해주면은 28 더하기 18, 46이죠? 더하기 4 하면 50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5C2가 15 곱하기 7이죠. 105입니다. 하면은 요게 5만 약분할 수 있겠네? 21분의 10. 자, 마지막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대학교의 신입생 입학 전형은 다음과 같다. 수시와 정시 선발한대요. 수시를 먼저 실시한대요. 수시 합격생은 정시 지원 불가능합니다. 5명이 지원을 했는데 수시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고 정시 합격할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해요. 5명이 모두 수시에 지원을 하고 떨어진 친구들은 무조건 정시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5명 중 3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합격한다라고 하면은 수시에서만 3명, 정시 2명 불합격. 그죠? 이거를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 겁니다. 수시, 정시. 첫 번째 케이스. 3명. 0명. 바로 아래 확률 구해볼게요. 5명이 지원했는데 3명이 붙었대요. 그러니까 5명 중에서 3명이 합격했구나. 3분의 1의 확률로 합격하는데 이게 3번 일어났어. 자동으로 3분의 2의 확률이 2번 불합격하게 된 거죠. 불합격한 친구 2명은 그 다음에 정시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합격한 친구는 모두 정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2명이 그러면 지원했는데 빵명 합격했다. 왜? 여기서 총합을 3명이어야 되는 거니까 정시가 4분의 1 확률 합격하는 거니까 4분의 1 확률은 한 번도 안 일어나고 4분의 3의 확률만 2번 일어났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1번의 확률 되겠습니다. 2번
수시에서 2명이 붙고 정시에서 1명이 붙는 케이스. 똑같이 한번 해보죠. 5명이 지원했는데 2명이 합격했습니다. 3분의 1의 확률로 2명, 그리고 3분의 2의 확률로 3명 불합격. 그럼 연이어서 3명이 정시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3명 중에서 1명이 붙었대요. 4분의 1 확률로, 그리고 4분의 3의 확률로 2명이 불합격. 한번 이번에 1명, 여기가 2명. 그래서 5명 중에서 수시 합격했다 1명이 3분의 1의 확률로, 3분의 2의 확률로 4명이 불합격. 그럼 자동으로 4명이 정시 지원했는데 지금 2명이 붙었대요. 4분의 1 확률로 2번 벌어지고 그 다음에 4분의 3의 확률로 2명은 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4번 수시에서 빵명, 정시에서 다 붙는 거죠. 자, 그러면은 5명 중에서 0명이 붙었다. 3분의 1의 확률로. 3분의 4의 확률만 5번 다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5명이 연이어서 정시 썼는데 3명이 붙었대요. 4분의 1 확률로. 그러면 자동 4분의 3의 확률로 2명은 불합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를 전부 다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계산 생략하고 답만 써드리면은 이때 확률이 16분의 5가 나온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렵진 않은데 계산이 제가 해보니까 계산이 불편하더라고요. 상당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시행되었던 신일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시행된 확률과 통계 문제 해설을 해봤고요. 혹시 보면서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댓글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